네, 안녕하세요. 낭충봉합 부패병 2부. 예,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그 부패병이란 무엇인가, 낭충봉합 부패병은 무엇인가 했는데, 알아봤는데, 2부에서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예, 1부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치유약이 아직은 없다. 예, 그랬는데, 방어가 최우선이다. 최선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방어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꿀벌의 그 부위별 명칭, 이걸 한번 먼저 알아보고, 그러면서 왜 이게 필요로 한가 하는 건 이제 후반부에 가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부위별 명칭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죠? 벌은 왜 골격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깥에 골격, 내부에 있는 게 아닌, 사람 마냥 안에 뼈가 있고 살이 있는 게 아닌 외부에 저기가 칼슘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저기죠. 그죠? 예. 딱딱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리는 3쌍, 6개. 3개의 그 홀눈을 갖고 있고 한 쌍의 겹눈. 그러니까 혼눈과 겹눈이 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밑에 그 그림 우측 저기 날개나 뭐 이런 거는 부위별 명칭을 쭉 저기 체크해 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서 그 캡처 받아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여기 저기에서는 그 동영상에서는 참 이게 충분히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후떡후떡 지나가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캡처를 받아보세요. 한번 캡처 뭐 요즘 휴대폰들은 전부 다 캡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으니까 캡처를 하나씩 받으세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일반 머리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저기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인두선, 이게 뭐냐 하면 노얄젤리를 머리 부분에서 노얄젤리를 생성해서 배출하는 거예요. 좀 독특하죠, 이거는. 그죠? 예. 그게 하인두선. 그게 일벌만이 가지고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람도, 여자, 즉, 쉽게 얘기해서 암컷이 젖을 만들어내죠. 그죠? 일벌도 암컷이에요. 수컷이 아니고 암컷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머리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일벌 배 부분, 여기에 보면 납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밀랍을 여기서 만들어내요. 배 부분에서. 그래서 집을 지어요. 조소를 하죠. 그죠? 그리고, 환절이라고 그랬는데, 환절은 뭔 얘기냐면, 이렇게 접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꼭, 나눠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좀 오므려져 있다가 꿀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환절해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배가 통통해지는 그런 저기가 있고, 3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그리고 날개는 2쌍씩, 4개. 그리고 시구라는 게 있어요. 시구가 뭔 얘기냐면은, 이 날개가 저기 한쪽에 2쌍씩, 2쌍으로 되어 있는데, 평소에 날지 않을 때는 이게 시구가 결합이 안 돼요. 근데 나를 때에는 시구 날개를 펼치면 시구가 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악수하듯이 이렇게 탁 결합을 해요. 그런 거. 그리고 시맥이라는 건 뭐냐면 날개의 맥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파란 선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뭔 얘기냐면은 날개가 꺾이거나 접히니까 뼈대예요, 뼈대. 우리가 연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을 만들려면 대나무로 연살을 깎아가지고 대주죠. 접히지 말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시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향선, 이건 어디에 있냐면은 배 위 뒷부분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 편을 알아보는 거죠. 그죠? 대화로 하는 게 아니고 냄새로, 이건 내 편이고 우리 통에 있는 우리 동료구나. 아니면 이놈 다른 통에 있는 놈인데 왜 우리 집에 왔어? 이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거. 기문. 기문은 이제 호흡할 수 있는 기관이죠. 그죠? 예. 따로 저기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있고, 시구와 전시. 시구라는 거 이제 저기 앞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우측 상단에 그림이 있죠. 그죠? 예, 뒷날개와 앞날개가 이렇게 결합이 돼요. 손가락 깍지 끼듯이 이렇게 나를 때는 팍 결합이 돼가지고 날개를 더 튼튼하게 따라 놀지 않고 한 쌍의 날개가 같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결합을 해주는 그런 저게요. 전시는 날개를 자르는 거예요. 이게 서양종에서 많이들 해요. 그러는데 재미있는 게 분봉열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구왕이 도망을 가요. 신왕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왕이 도망을 가는데 이게 날개를 잘라놓으면 날지를 못해. 밖으로 나오긴 하는데 땅바닥을 기어요. 근데 양봉은 여왕이 땅바닥을 기면은 여왕을 감싸고 거기에 있어요. 찾아서 뭉치고 그러는데 토종벌은 안 그래요. 그냥 팽개치고 날아가 버려요. 딴 데 나무에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땐 나간 걸 받으면은 여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를 동양종에서 크게 이 토종벌에서는 잘 안 잘라놓는데 뭐 더러는 자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큰 문제 없는 거니까. 예,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면은 서양종하고 동양종하고의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어요. 혀 길이, 날개, 앞날개, 뒷날개, 폭, 길이, 주맥 지수, 시구수, 뒷다리 길이, 이런 걸 쭉 해봤는데, 동양종이 모든 게 작아요. 서양종이 모든 게 크고, 배등판이나 배 이런 것도 더 크고,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보통 꿀을 1회에 빨아오는 양을 양끝 빨았을 때, 배가 볼록하도록 빨았을 때에 하는 게, 동양종이 서양종보다 한 3분의 1 정도 작게 빨아와요. 그러니까 3분의 2 크기만큼만 빨아오는 거죠. 더 이상 못 채우는 거죠. 그러는데 이래 수밀량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수밀량이 작을 것 같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재밌는 게 하루에 먹어 치우는 양이 있는데 벌이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먹어 치우는 양이 있는데 토종벌이 서양종보다 2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먹어요. 그러면 먹어 없애는 양, 빨아오는 양, 그걸하고 이렇게 이 비교를 해보면은 동양종이 훨씬 비축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요. 같이 빨아온다고 하더라도 비축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죠? 예. 그런 거니까 덩치가 작거나 이렇다고 기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에 빨아오는 양이 작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먹어 치우는 양이 작으니까, 절대로 작으니까, 오히려 나중에 비축해 놓는 양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먹고 남은 게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가슴, 배, 머리, 독침 이런 게 있는데, 이 그림은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평소에는 이런 구조, 저기를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셨을 텐데, 알아두면 그래도 유리해요.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 해보시고, 읽어보시고, 캡처받아서, 예.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여왕벌은 난소라는 게 있어요. 난소는 뭐예요? 난자를 생성해서 일단 비축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산란을 하는, 누구나 인간도 그렇고 모든 이 동물에서는 난소라는 게 있어요. 예. 앙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곤충에서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일부는 이런 저기가 없지만 벌 종류에서는 전부 다 저정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자를 보관하는 주머니, 그런 주머니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 그림 보면 좌측에 있죠. 그죠? 난소, 여기에 산란관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 중간에 저정낭이 있어갖고 저기가 관이 저기 난소에서 나오는 산란관을 통해 내려다 여기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을 시켜주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저정낭이에요. 저정낭. 벌한테는 다 있어요. 말벌도 10월달
10월 그 초서부터 일부 말벌은 그 등검은 말벌은 뭐 지금도 11월 달에도 활동을 하고 일부 그러더라고요. 근데 10월 달에 나오는 그 말벌들은 전부 다 여왕벌이에요. 교미를 해요, 그게. 미리 교미를 하고서 겨울을 나요. 그 저정낭에다 정자를 보관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말벌이나 이런 건 군집을 이루지 않았는데 꿀벌이나 이런 건 이제 군집을 이루는 벌이 몇 가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그 토종벌도 예, 군집을 이루어 살죠. 그죠? 그런데 여왕벌한테는 전부 다 저정낭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낭충봉화 부부병에서 이 저정낭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녀왕이 출방을 하면은 교미 비행, 혼인 비행을 가요. 평생 한 번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 교미하러 나가는 게 한 번이에요. 근데 연구에 따르면 보통 10회에서 15회 정도 수벌하고 교미를 해요. 10회에서 15회 정도라는 얘기는 한 놈하고 하는 게 아니고 15마리, 10마리에서 15마리. 수벌을 한 번 교미를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15마리 정도까지, 최대 15마리까지. 왜 그러냐? 양봉은, 서양종벌은 7, 8회 정도, 거의 반 정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수벌이 덩치가 작고 정자 양이 작아요. 토종벌은. 근데 저정낭은 서양종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자 수가 작으니까 교미를 더 여러 번 해야 돼요. 저정낭을 충분히 채우려면은. 그래서 2, 3년 동안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미 횟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정낭에다가 정자를 채워요. 그러고서 교미를 하고 나서 약 70여 시간, 3일 정도가 교미가 끝나고 나서 3일 정도가 되면은 교미를 한 정자가 저정낭으로 갈무리가 돼요. 쭉 이제 그건 생태학적으로 저기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정낭으로 이게 이제 그 저장이 차곡차곡 돼요. 그 시간이 3일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은 3일 지나고 나면 이제 3, 4일 지나고 나면은 여왕이 산란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산란하는 과정에서 난소가 이제 발달하고 이 난자를 키워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산란간을 타고 내려오다가 정자 하나 하고 이렇게 수정이 돼서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벌이 이제 유정란을 산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우측 상단 그림은 이렇게 꿀벌의 난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해 놓은 거 그림이에요. 이렇게 난소가 두 가닥으로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알아두세요.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일벌 산란은 뭐냐? 일벌을 왜 산란을 하느냐? 앞에서 보면 여왕이 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 일벌도 암놈이에요. 유정란이에요. 그래서 난소가 태화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여왕의 페로몬에 의해서 억제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하고 억제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왕이 되니까 그 여왕 페로몬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일벌들이 암놈이면서도 그걸 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소가 태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죠? 그래서 여왕벌 페로몬이 여왕이 무왕군이 되면은 여왕벌 페로몬이 없어져 버려요. 여왕벌 페로몬 이 페로몬이라는 건 냄새거든요. 근데 그 냄새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난소가 억제되어 있던 게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게 난소가 발달했으니까 산란관이 기존이 있고 하니까 거기를 타고 산란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여왕벌도 출방하고서 좀 오래되면은 나중에 교미를 못해요. 교미를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무정란을 산란하게 되는 그런 그 기현상이 일어나고 그 도태되고 마는데 바로 일벌도 그런 거예요. 저정랑이 태화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교미를 할 저기가 안 돼요. 그 여건이 안 되고 이 본능적으로 못 하게 되니까 저정랑이라는 게 없어요. 교미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 정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정란을 산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저기 그림 보면은 이렇게 그냥 한 군약에 뭐 그 한 10여 개씩도 막 산란하고 이렇게 쭉 그냥 막 그 무정란을 산란하고 이게 일벌이 아닌 수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층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가운데는 일벌 산란 내부 구조, 그 이 우측에는 정상여왕 저정랑이 있거든요. 이 저정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벌산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왕군이 되면은 일벌산란이 빨라요. 양봉은 한 20여일 지나서 이 난소 발달 아마 그 기간이 그렇게 긴가 봐요. 그렇게 해서 한 20여일 지나야 저기 일벌이 산란을 하기 시작하는데 토종벌은 안 그래요. 한 일주일만 왕이 없거나 왕대가 없거나 왕이 없으면은 그런 기현상이 벌어져요. 예. 그 차이 그거예요. 일벌 산란의 차이는 일벌도 암놈이니까. 예. 그래서 수벌의 역할은 뭐냐? 수벌은 교매하는 일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토종벌은 토종벌을 이 보면 수벌을 키워내는 시기가 분봉열을 받아야 수벌을 키워내기 시작해요. 양봉은 안 그러거든요. 4월 중순이 넘었으면 이 수시로 그냥 계속 수벌을 키워서 8월 말까지도 수벌을 키워내요. 근데 토종벌은 안 그래요. 필요할 때만 키워내요. 필요할 때만. 숫보를 내검을 하다가 숫보를 키워내고 있다는 얘기는 분봉료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요. 예. 그런 저기가 있고 숫벌의 수명은 약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로 봐요. 그리고 겨울철에도 토종벌은 숫벌이 있어요. 간혹 보면 있어요. 근데 양봉은 그런 게 없어요. 9월 넘어 저기 되면은 다 몰아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수풀의 이동 경로는 약 20km. 연구에 따르면 20km. 그거는 건칭 교배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간에 먹이가 배가 고프면 토종벌 아무 통에나 들어가서 먹이를 얻어먹고 나와요. 예. 그리고 한번 교미를 하면은 일회성 이 교미인데 생식기가 빠져버려요. 밑에 그림 보이죠, 그죠? 우측의 그림 이렇게 생식기가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죽어요. 예. 정자의 양이 아주 작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공 수정하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그 정자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더 여러 마리의 저정당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더 여러 마리의 저기를 수벌해서 채집을 해야 된다 하는 저기가 있으니까 예, 요건 뭐 저게 그리고 생식기 구조가 좀 저기죠, 그죠? 그러면 저렇게 생식기가 저렇게 빠져서 죽는데 그럼 그 다음 바로 다른 놈하고 교미를 하게 되는데 막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생식기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알아요. 그걸 뽑아내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아내고서 바로 또 저기를 하고 교미를 하고 예. 수벌 생식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서양종은 뒤에 뭐 갈고리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죠. 토종벌도 갈고리 같은 게 뒤에 있어요. 이게 아마 기존 박혀 있던 생식기를 빼내면서 교미를 하고 있는 그런 저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저정랑. 이제 저정랑이 왜 중요한가? 낭충봉합 부패병에서 수펄의 중요성.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할 일인데, 앞에서 얘기했죠. 뭐 저정랑이 정작 교미하고 나면 한 70여 시간, 3일 정도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요 그림 참조하시고요. 뒤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이제 수벌이 교미 후에 정자의 보관이거든요. 난소가 있고 저정랑이 있고 근데 이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내가 저정랑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점선으로 쭉쭉쭉쭉쭉 그어놨어요.
1, 2, 3, 4, 5, 6, 7, 8, 9, 10, 13까지 13번 교미를 했다 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옆에 그 글씨 보면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써놨죠. 교미 7번 교미 정자 가진 수펄이 저항성이 떨어지거나 내성이 없는 수펄의 정자라면은 7번에 저기 한 거 이거 7번 요거 7번 요거 커스 보이죠, 그죠? 예, 7번에 만약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정자가 저항성이 없는 정자다, 수펄이었다. 그럼 왜 7번이냐? 저정락에 들어가면은 다 그냥 섞여버릴 거 아니냐? 섞어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대요. 차곡차곡 저장이 된대요. 이게 이 통으로 저기가 저정랑이 통으로 돼가지고 출렁출렁 하는 게 아니고 관으로 이루어져 있나 봐요. 차곡차곡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꺼내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7번 만약에 저기가 수펄의 정자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7번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용하다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정자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다 보면은 7번에 있는 정자가 나올 시기가 됐는데 이게 수정이 된다면은 그 볼 전체는 수정이 된 저기에는 여왕벌이 아무리 내성이 강한 그런 여왕벌일지라도 거기에서 수정돼가지고 태어난 일벌들이나 저기는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저항성이 떨어지는 거죠. 80%, 50%, 30%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거를 왜 저기라냐면 수펄집에서는 낭충봉화가 없어요. 수펄 저기에는 오직 일벌 저기에서만, 즉 바로 정자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난자보단 정자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교미를 그날 나갔는데 13번 했는데 거기서 5, 6마리가 저항성이 떨어지거나 저항성이 없는 수펄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아무리 여왕벌이 내성이 강하고 저항성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수정된 모든 일벌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충 왕대를 잘 만들지 않아요. 변성 왕대를 만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이충 왕대를 만드는데 이충 충을 떠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따가 이제 나올 텐데 그 부분도 설명이 될 텐데 만약에 저항성이 떨어지는 정자하고 수정이 된 그런 알이 전체 다가 산란이 되어 있는 그게 이제 깨어나서 저게 이충이 되었다면 그 벌 전체는 왕대 전체는 다 질병에 약한 거예요. 질병에 약한 그런 벌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수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수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좀 이해가 가나요? 다음 한번 더 볼까요? 예. 그래서 토종벌의 저항성은 유전적이지 후천적 저기가 아니고 유전이 되는 거예요. 예, 유전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이 이제 오는 것이므로 유전적인 요인을 선택해서 가려서 선택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여왕은 저항성이 아주 강하고 좋은 그런 여왕을 돈 많이 주고 구입해서 거기다 유입시켰어. 근데 그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미가 된 산란이 시작한 그런 벌이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은 처녀왕 저기를 구입해서 유입시켰다면은 수펄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저기가 아무리 저항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벌통이나 자연 이 상태에 있는 벌들이 거기에서 태어난 수펄들이
교미를 안 한다는 거 보장 없어요. 수보는 20km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런 거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고서 저항성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거는 여왕벌만 갖고는 안 된다 그거죠. 수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저기 하면 변성왕대하고 이충 왕대하고 했을 때 저는 변성왕대를 더 선호해요. 그런 편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충하는 과정에서 저항성이 떨어지는 그런 산란을 한 거 갖고 이충을 했을 때 문제가 커져요. 근데 변성왕대는 각 통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충을 하더라도 한 통에서만 다 만약에 100개를 만든다면은 20개는 A통에서 또 20개는 B통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기래. 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통을 내가 육안으로 판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려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한두 통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나머지는 괜찮으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은 바로 신속하게 왕을 폐기하거나 조치를 취해버리니까. 예. 그래서 선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항성은 유전적이란 얘기예요. 후천적이 아니다. 그 얘기죠. 예. 그런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왕하고 수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방어를 하려면은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여왕벌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 너무 한쪽만 믿지 말아라 이거죠. 아무리 좋은 여왕벌을 갖고 있어도 수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아무 큰 저기가 효과를 못 본다 하는 거. 예. 그래서 왕대 만드는 게 이렇게 저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연왕대, 이충왕대가 있는데 자연왕대에서는 이렇게 그냥 산란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보통 15일 날씨 기후 온도의 차이에 좀 영향을 받아요. 15일에서 16일. 예. 어떤 거는 좀 추울 때 이런 봄에 저기 된 거는 17일 만에 나오는 놈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왕벌 저기를 생산해내거나 이거 할 때는 날짜 계산을 잘 해야 돼요.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숙지하고 있으면은 좋은 왕대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낭충봉을 방어하는 거는 여왕벌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어떤 여왕벌을 쓸 건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둬야 돼. 날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충할 때는 부하 210 그거를 이제 이충을 해서 이렇게 키워내는 거죠. 그죠? 보통 부하 110일 때는 얘네들 노얄제를 먹여요. 모든 벌은 다 노얄제를 처음은 먹여요. 처음 한 번은 먹여요. 그런데 한 번을 먹이고 마느냐 아니면 계속 먹이냐에 따라서 여왕이 될 건가 일벌이 될 건가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언제 시간 되면은 제가 요거 이충하거나 여왕벌 생산하는 거 그것도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저는 뭐 다 이 생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해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일벌의 일생이 이렇죠, 그죠? 예, 위에 그림을 보면은 충으로 약 7일, 알로 난 2.5일인데 그러니까 한 9.5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충으로 저기 하고 나머지 이제 번데기. 그러고서 번데기로 저기 있다가 한태 후에 이제 벌 날개가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출방을 하게 되죠. 보통 일벌은 21일이나 22일 차. 예. 그거 나오고 밑에 낭충봉화불병이 발병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바로 충으로 저기 사는 동안에 즉 꽃가루를 이걸 먹을 때에 사는 경우 그럴 때에 발병이 시작이 돼요. 조금 일찍 되느냐 나중에 늦게 되느냐 차이는 있지만은 조금 늦게 될 경우에는 번데기에까지 영향을 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예. 그런 현상. 그러니까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것도. 예. 예. 2부는 끝났고요. 저 3부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대처법
예,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는 그 왕도 중요하지만 수펄이 중요하다 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여기서 이제 왕대를 그럼 어떻게 그 할 건가 하는 것도 유입시키거나 이러는 것도 제가 간단하게 할 거예요. 왕대 만들거나 이러는 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